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54번째 시간으로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선일체라는 말이 나오고 민족 말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참기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수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만주 침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37년에 중일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한반도에서 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런 민족 말살 통치로 바꾸는데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도는 황국 신민화, 즉 황제, 거기 일본을 천황이라고,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하는데 천황에 있는 황국의 신민, 신화된 백성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거죠. 주요 내용으로는 신사참배, 궁성요배, 그리고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요. 그리고 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 국민학교는 1990년대 초반까지 쓰였던 명칭이에요. 이 국민학교라는 말이 여기 보면 황국신민의 국자와 민자를 따서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조선어 과목 당연히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조선의 학회 사건 등을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고요. 일본식 성명을 강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창씨 개명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다 민족을 말살시키는 통치를 펼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일본 그 당시에 이제 포스터인데요. 여기 내 그리고 선을 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안 내자라서 일본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선자는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협력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선 일체를 강조한 포스터입니다. 옆에 보시면 옆에 사료에는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 시민입니다. 청한 충의를 다합니다. 인고 단련하여 훌륭한 강국 금유되겠습니다.가 이것들이 일부러 말을 좀 흐렸는데 이게 바로 황국 신민 서사라는 거죠. 이거를 매일 학생들에게 암송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신궁의 절하는 이게 신사참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사의 중심 역할을 했던 신사참배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예 이런 것들로 사상으로 황국 신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예시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식민지 공업화, 즉 병참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업화를 추진을 하는데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산미증식계획 그만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남면 북양이 뭐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해서 옷감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옷감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군복, 전투복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여기 독점자본 한국 진출 확대해서 중화공업과 광업 부분 이것들 가지고 그렇죠. 각종 무기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본은 병참기지화를 한국에서 실시하고자 했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제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 합니다. 이를 농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투서적쟁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요. 농촌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 민족들을,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일전쟁,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전쟁이었던 중일전쟁 이후에서는 침략전쟁 협력을 강요하는 사상적으로 아예 통제를 해 버렸었다.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같은 것들도 실시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뺏어가기도 하죠. 징용, 지원병, 위안부, 정신대, 근로보국대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 인적 자원을 수차를 하기도 하고요. 물자적으로는 식량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배급을 하기도 하고 물자를 공출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빼앗아 갔다. 그 빼앗아 간 것,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 빼앗아 가서 전쟁에 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식량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시민을 징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해결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또는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 등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이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서 일왕의 식량에 의해서 이런 의회 승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적, 물적 수탈이 가능해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1900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있었을 때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통치에 통해서 무단통치와 그리고 그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식민지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1920년대 들어와서 문화 통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이 기반을 닦은 것에 통해서 기만하고 분열시키고 본격적으로 침투해 나가는 그런 1920년대의 통치였다면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를 하고 그리고 각종 병참 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아예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1910년대부터 쭉쭉 이어져 나오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항일 비밀결사부터 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요 1910년대의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해 나갔는지 수업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